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의 진행을 맡은 이슬기입니다. 최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국민의 열망이 더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한민족 공동체 모두 행복한 통일시대 실현을 위한 구상을 밝혔고 우리 정부도 행복한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 포럼과 한국 자유총연맹 리얼코리아는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출신의 청소년들과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2014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의식 증진 프로젝트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남과 북의 주민들 생활을 주제로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함께 2014 남북 청소년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게 될 6명의 대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25살 장지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을 공부하고 있는 26살 피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최민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 영어학과에 재학 중인 탈북대학생 박유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재학 중인 설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북대학생 설철국입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어와 경영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서로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른 6분의 남북한 대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들려줄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 한마당을 이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남과 북은 지정학적으로는 한반도에 위치해 있지만 서로 체제와 이념이 다른 만큼 주민들의 삶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먼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일단 북한 주민들은 이제 군인식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유는 이제 북한에서 남자가 군대를 가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북한에 살 때는 이제 10년 넘게 이제 북한에서 군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집에 오면 그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그 사람들처럼 군인들처럼 생활을 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가족에 가서 이제 굉장히 부지런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일도 계속 하고 이제 그래서 군인식의 뭔가 그런 몸에 배 있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기를 이제 북한 체제는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주민들한테. 제가 얼핏 듣기로는 뭔가 북한에서는 뭐 빨리빨리 문화,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북한 주민들의 삶은 이제 속도전식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속도전이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행동해야지만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이제 굉장히 몸속에 배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빨리빨리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 막 뭐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가져와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일찍 일어난 새가 이제 싱싱한 벌레 먹는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 바꾸러 이제 어디 다른 도시에 나가서 이제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금을 구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바꿔서 먹거든요. 식량이랑 그런 것처럼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모두 이동하니까 그때는 빨리 일어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가서 빨리 그 길을 나서야 그 밀리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급 탄다고 하면 이제 배급 빨리 가서 이제 줄 서야지 안 그러면 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지만 빨리 식량을 타서 또 이제 밥도 해 먹고 하니까. 속도전 떡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떡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빨라요. 네, 이제 딱 주문을 하면 한 1분이면 이제 금방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앉아서 진짜 빨리 만들어서 딱 주는 거예요. 떡도 굉장히 그 떡 이름이 속도전 떡이에요. 이유가 이제 너무 빨라서 너무 빠르게 주문을 하면 바로 나와요. 네, 약간 패스트푸드처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신 지 조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과 우리나라의 그 빨리빨리 어떤 곳이 더 빨리 문화를 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디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여기 대한민국이랑 북한이랑 빨리빨리는 조금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입에 풀칠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북한 사람들은 다 평등하잖아요. 사회주의는 원래 다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없고 웬만한 이렇게 간부가 아니면은 다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쪽에서 말했다시피 항상 뭐 밖으로 다녀야 하고 그래야지만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걷기 시작하면은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막 걸리고 돌아오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일단은 다른 누구보다 뒤처지게 움직이면은 그만큼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배급식이 뭐 바꾼다거나 뭐 소금으로 뭐 감자 바꾼다든가 밀을 바꾼다든가 뭐 이런 거 바꾸는데 이 소금 같은 거는 소금이 부족한 데 가서 음식이랑 바꾸고 이렇게 바꿔요. 제가 보기에도 남한의 빨리빨리랑 북한의 빨리빨리는 일단 북한은 약간 생계를 위한 빨리빨리,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고 국가에서도 막 압력적으로 빨리빨리. 근데 남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길을 가는데 고속도로가 밀렸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이나 이런 그런 차이로 인해서 오는 빨리빨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은 바쁜 일도 없는데 이런 어떤 문화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석히 빨리 움직여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빨리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나도 동달아 바쁜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고, 네, 그게 자연히 몸에 배이는 것 같더라고요. 좀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밖에도 뭐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다른 거 있나요? 북한 주민들은 조금 항일 유격대 식입니다. 그 항일 유격대란 김일성 주석이 옛날에 그 항일 투쟁을 할 때 몸담았던 그런 군 이름인데요. 항상 그 교과서나 뭐 이런 데서 좋은 쪽으로 비추니까 그게 좀 이런 언어도 몸에 배이고, 그리고 항상 김정일을 머리에 담고 그렇게 살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삶까지 이제 김일성이 예전에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강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생활을 겪은 그런 이제 역사를 주민들의 삶에 이제 그대로 옮겨서 생활해라. 그때는 굉장히 나라도 없고, 네, 그래서 뭐 언어도 뺏기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도 받아들여서 이제 아끼고 이제 뭐 사랑하고 뭐 옆에 가족이나 뭐 이웃을 이렇게 잘 보살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항일유격대식으로 살아가자 이런 구호를 이제 걸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들어보고 어떤 느낀 점이 있었는지, 혹은 뭐 이 점은 좀 이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점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아까 북한이 빨리빨리 하게 된 이유가 그 생존 뭐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빨리빨리가 이게 하게 된 게 전쟁 60년 이후로 이렇게 쭉 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도 우리나라가 어느 시점까지 오기 전까지는 북한보다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도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화를 빨리빨리 일으켜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그런 게 이제 국민성에 배어버려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시초는 이제 빨리빨리 시초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저희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들 혹시 의견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저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현대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우리가 생존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뭐 빨리 안 한다 그래서 뭘 못해서 굶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뭐 경쟁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놓치게 되거든요. 아침에 뭘 하고 점심에 뭘 하고 저녁 때 뭘 하고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딱딱딱 해줘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딱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느긋느긋하다 보면 왠지 잃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는 그래서 더 요즘은 빨리빨리 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뭐 생존권이라는 개념을 크게 본다면 꼭 굶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영위하고 자신이 또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 그것조차 생존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의 어려움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차이점을 보고서 저희가 통일지향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떨어져 살아온 시간이 긴 만큼 그 생각의 차이도 좀 큰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들어보니까 정말 북한 주민들의 삶은 고단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실 북한에 비하면 저희는 되게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자로 말하자면 초중고, 대학교, 군대, 뭐 거기서 좀 더 바뀌면 대학원, 거기서 취직까지 뭐 모든 사람들의 뭐 삶이 이렇게 판에 박힌 데 똑같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직업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리고 뭐 여자분들도 뭐 삶도 뭐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획일화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 사회이다 보니까 거기에 자신의 개성을 잃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북한에 비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스위스의 제네바에 살다 왔습니다. 학창 시절 거기서 보냈었는데 거기 사시는 한인분들이 어떤 말을 하시냐면은 거기는 좀 따분한 천국이고 여기는 좀 재미난 지옥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우리 굉장히 항상 바쁘잖아요. 그 뭐 노동 시간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많고 또 공부해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학력 같은 것도 되게 민감하고 그리고 학창 시절 때도 경쟁, 대학 때도 경쟁, 뭐 졸업 후에도 경쟁, 쭉 경쟁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지 않나,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60년대 전쟁 이후로 많이 성장을 해왔으니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뭐 획일화된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획일화된 사회 안에서 개개인이 개성을 잘 살려서 잘 성공해 나갈 수 있는 진로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북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대한민국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뭐 남한에 태어나서 이제 획일화된 그런 삶을 쭉 살고 있지만 북한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의 인생이 다 정해져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국가적으로 큰 공을 세웠다. 그 학생은 뭐 인생이 고속도로예요. 뭐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굉장히 잘 풀려 나가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할아버지나 아빠가 이제 뭐 국가적으로 좀 더 뭐 이렇게 감시를 받는다던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감시 대상이 된다거나 이런 사람이면 이제 그 학생이 자기가 엄청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고 정말 뛰어난 학생이라도 인생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은. 북한에서는 얼마나 머리가 좋든 천재든 그거 다 떠나서 북한에서는 서울대처럼 북한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이 최고잖아요. 거기서도 최고 엘리트 수석으로 졸업을 해도 뒷 배경이 없으면은 그냥 막 군인 중에서 서대장 제일 그 막 서대를 하는 그런 계급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중이 또중이 그리고 공부를 해서 그래도 뒷배경이 좀 크고 이러면은 바로 고속 승진을 하고 네,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6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 다른 삶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남과 북 각각의 그런 삶의 고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갈 텐데요. 다음 순서는 북한 주민들은 왜 굶을까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계속 기아에 노출돼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90년대부터 북한을 엄청나게 지원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그런데 계속해서 굶고 있다는 이야기도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고난의 행군의 시기 배고파서 넘어왔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김일성이가 죽고 김일성 주석이 죽고 그리고 나서 김정일 국방위원이 정권을 잡은 다음 미공급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미공급이라는 건 원래는 배급을 줘야 되는데 배급이 끊기다 보니까 북한에는 토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 6.25 끝나고 나서 지주의 땅이 있으면 다 몰수를 하고 국가가 그리고 배정을 해요. 이렇게 똑같이 분배를 하기 때문에 배급 자체가 끊기면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죽어나가고 막 그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때가 제일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는 진짜 사람들 많이 죽어나갔고 그리고 많이 북한에서 빠져도 나왔고 총토로 한 300만 명 가까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남쪽 사람들은 이게 좀 그냥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겠지만 이건 실제로 저희가 겪어온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 이야기를 듣는 거겠지만 북한은 현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참 좀 경각성을 좀 높이고 어쨌든 북한도 지금 같은 나라잖아요. 그냥 그 반쪽으로 나뉘어졌을 뿐이지 우리 다 같은 형제인데 너무 좀 남쪽에서 무관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제 북한이 뭐 굶기 시작한 거는 김일성이 죽고 나서부터긴 한데 일단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사회주의 시장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굉장히 많은 그런 물품이나 뭐 무역이 다 끊기면서 자급자족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제 북한에는 남한에 비해서 토지가 좋고 산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주민을 이제 충당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남한도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대북 지원을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살 때도 이제 시장에 나가면 대한민국 뭐 이렇게 뭐 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쌀 포대로 이렇게 막 와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판매를 하고 하는데 남한에서는 그거를 그냥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주는 걸로 되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그거를 받아서 일단 군인들한테 먼저 푼대요. 군인들한테 풀고 이제 군인들이 그거를 쌀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이제 그 받은 쌀로 이제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팔아서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뭐 다른 거 이제 옷가지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대북 지원을 해도 북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돈 주고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다 군인들한테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듣던 대로 정말 북한 주민들이 굶는다고 합니다. 그럼 요즘 북한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탈북 대학생들의 생각 어떤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북 지원을 이거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이게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간다면 그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겠지만 저는 이거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골고루 이렇게 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거 실제로 느꼈었는데 제가 유치원 때였어요. 저희 유치원에 이제 그때 UN 대표단 분들이 와가지고 저희를 이제 뭐 촬영을 하면서 그때 아마 그 초콜릿 몇백 박스랑 뭐 카라멜 이런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에게 간식으로 이제 지급하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선물을 했어요. 했는데 그리고 UN 분 한 분께서 제 주머니에 초콜릿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저는 그거 하나만 먹고 이따가 먹어야지 하고 넣어놨는데 이제 그 UN 분들이 간 다음에 그 선생님께서 저희 그 초콜릿을 뺐고 그리고 그 몇백 박스 있는데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물며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의 입속에는 사탕까지 뺐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뭐 쌀이나 이런 거는 모든 주민들에게 이렇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뺏은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이제 고위직 관리나 이제 뭐 선생님들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고위직 관리 그런 사람들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네. 저도 예전에 그런 겪은 거 하나 있었는데 유엔에서 소고기를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북한 주민들한테 배급이 된 거는 얼음이 막 이렇게 크고 소고기는 이 정도. 그 무게만 충당을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왜냐하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어요 계급이. 바로 넘어가면 여기서 떼고 저기서 떼고 저기서 떼고 남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남는 거는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분배를 해야 하니까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고위직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죄다 뭐 자기 뱃속에 넣으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냥 죽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북 지원은 좀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쌀을 주면 그 쌀로 핵을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파는 거죠. 이제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돈을 이제 끌어 모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뭐 무기나 핵을 만들어서 이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그런 게 저는 눈에 안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제 예상과 다르게 세 분 모두 다 대북 지원에 반대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대학생들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북 지원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로 허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지원을 해준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명박 정권 때도 이제 재난 구호 물품으로 이제 실용품을 대신 보내겠다. 이제 북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내달라 이렇게 했지만 이게 군비 증강에 쓰이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있다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북한에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사자도 속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군비 증강에 쓰인다면 그거는 뭐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에 이제 군비 증강만 늘리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로 잘 배분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이제 실용품을 이렇게 보내자면 만약에 현금화될 수 없는 실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준다면은 아사제도 막을 수 있고 뭐 대북 관계도 좀 더 이제 원만하게 이제 관계가 더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뭐 많은 사업들이 오며 가며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통일의 길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대북 지원은 그렇게 큰 제가 봤을 때는 힘인 것 같습니다. 그게. 네, 피승원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저 북한 탈북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많은 지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탈북 대학생들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같은 민족을 도와주고 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같은 민족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준 쌀들, 옥수수 뭐 이것저것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 북한의 체제 강화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확실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고난의 행군이 가장 심했던 90년대 말 그리고 그 후 한 10년 정도 우리나라가 대북 지원을 가장 많이 했을 때인데 그때조차도 아사자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뭐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자면은 꼭 대북 지원을 해서 지금 당장 미약한 효과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대북 지원을 하지 않아서 체제를 더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약하게 만든 후에 통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금 남한처럼 잘 사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지원을 반대한다는 거에서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일단 대북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생존권을 지원하는 거랑 자유권을 지원하는 거랑 국제법상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는 대북 지원은 생존권 지원이에요. 식량 보내주고 돈 보내주고 쌀 보내주고 소고기 보내주고 그런 거 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국제법을 어기고 뭐 비핵화 그런 조약들을 어기면서까지
그게 이제 암시장이나 시민들한테 다 팔아가지고 무기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북한 사회 안에 그런 지원을 받아서 그거를 배분하는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먼저 구축을 한 다음 생존권을 지원하는 방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뭐 세계기구에서 전에 했던 뭐 고난의 행군을 시작으로 지원을 했던 그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순서는 저희가 차차 고쳐 나가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 통일부의 가장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남측 대표답게 뭔가 좀 구체적으로 대북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들어보셨는데 뭐 느낀 점이나 뭐 생각하는 점 뭐 다른 거 있으신가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개성공단 이런 거는 저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좋은 취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대학생 기자단,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한 1년 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취재도 해보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기업 쪽에 들어가서 북한 쪽에 들어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해요. 이게 언제 또 상황이 악화돼서 막힐지.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분들도 이제 굉장히 감시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일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건 뭐 정확하게 밝혀진 그런 건 아니지만 북한 주민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이 돈을 받으면 얼마간은 또 국가에 그 돈을 다 갖는 게 아니라 또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정말 일한 대가에 정말 작은 그런 금액만 자기가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많이 협력을 해서 하긴 하지만 좀 불안한 상황, 언제 닫히고 언제 열리고 이럴지 몰라서 저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할 말 있으신가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개성공단 자체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일반적인 그 고난을 겪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한 쪽의 사람들이랑 교류도 할 수 있고 무슨 어떤 좀 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좀 교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선발된 사람들 그리고 또 좀 고위 간부 자제들이나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좀 그런 소리도 좀 들리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데 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겉보이기식 북한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보는 TV에 그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북한 내부랑은 180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도 좋은 취재이긴 하지만 좀 구체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좀 프로그램이 좀 나오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북한에서의 삶과 너무 행복한 나머지 한편으로는 자유와 희망에 대해서조차 그 가치의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남과 북입니다. 한 핏줄을 이어온 한 민족이지만 남과 북의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리감과 갈등, 나아가서 많은 과제들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외치는 통일, 그리고 통일 과정 속에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너무나도 많은 과제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남과 북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좁혀가는 것은 미래 우리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데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통일 시대 구현을 위해서 남과 북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남과 북의 모든 주민들이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말하는 통일 이야기 한마당 7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